자, 오늘은 지구 기후 변화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먼저 기후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하고, 이에 반해서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 일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대기의 종합적인, 짧은 순간 대기의 종합적인 상태를 기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쉽게 구분할 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것이라면 기상이고, 적어도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의 것이라면 기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화의 요인에는 기후 변화는 될 수 있지만 기상 변화는 진화의 요인이 될 수가 없다. 이해가 되나요? 갑자기 비가 온다고 해서 몸에서 막 비늘이 생기고 물갈퀴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기상과 기후를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을 때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자연적인 것도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책에는 이게 나오지 않지만 이 기후 변화를, 특히 천문학적 요인을 이야기할 때 이 계절 변화의 원인을 이해한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다 내용을 정리를 해놨네요. 계절 변화의 원인 했을 때 왜? 쿵소리가 들려가지고. 태양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조금 크게 확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그러면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가 여기 있을 때가 원일점이 되겠고, 여기가 태양에 가까운 근일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일점 부근에 있을 때가 북반구가 더운 여름이 되어야 하므로 자전축의 경사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도 나란하게 그려져야 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자전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선을 그리게 되면 적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원일점에 있을 때 햇빛이 북반구 쪽의 수직이다. 따라서 여기가 북반구 여름이 되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북반구가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지구가 여기 있을 때가 그러면은 여름 다음 가을이 되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나란하게 그려지면서 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변화가 생겼네요. 그럼 여기서 계절 변화 원인은 뭐다? 그리고
그쵸, 공전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계절 변화 원인은 자전축의 경사와 공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채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구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직각인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에 대해 자전축의 경사는 몇 도? 45도. 응? 어. 자전축의 경사각은 23.5도이다. 너 처음 들어봤어. 23.5도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도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각도가 얼마? 67.5? 70. 아 66.5. 60. 이런. 66.5도입니다. 여기서 76.5도 아니에요. 100에서 빼면 안 돼. 예. 직각은 90도입니다. 이게 그런 실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그림도 중요하지만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절 변화 원인을 이야기할 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될까요? 자, 이게 지평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색깔을 칠하고 지평선 아래는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칠해놓고 요 선은 지평선이다. 그리고 이게 천구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수직으로 직각인 선을 그리면 관측자의 머리 위 천정과 천저가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지구 자전축을 그리는데 한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지구 자전축이다. 그랬을 때 지구 자전축을 쭉 연장해서 천구와 만나는 이 점은 여기는 천구의 북극이고 여기에 가까이 있는 별이 북극성입니다. 그리고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이도와 같다. 파이입니다.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와 같다. 기억하세요? 자, 이것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는 높아진다. 무슨 증거?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 그렇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증거. 어마어마한데? 예. 지구가 둥글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만약에 지구가 이 책상면처럼 평탄하다면 자, 이쪽에서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의 각도가 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온다고 해도 그 각도는 나란하다. 왜? 별빛은 너무나 멀어서 평행광선이므로 각도가 항상 같아야 한다. 자, 지구 자전축의 연장선상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도에서는 지면과 거의 나란하지만 갈수록 수직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자,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이도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파이 각이 그 북극성의 고도이고 지평선과
북극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맞나 이런 각이 고도예요. 그런데 지구 자전축에 대해서 또 직각인 선을 그리게 되면 이 색깔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또 직각이다.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은 이 선은 천구의 적도가 되겠습니다. 지구의 적도를 쭉 연장한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춘추분일 때는 태양이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천구 적도와 나란하게 떴다가 칩니다. 이렇게 태양이 떴다가 질 때 이것이 춘추분일 때 왜요? 춘추분일 때 태양이 적도 위에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구 자전을 못 느껴.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그대로 적도 상공을 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 근데 지구가 고정시키면 태양을 움직이면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이해된가? 네. 그런데 다음 날이면 이제 춘분 다음 날이면 조금 더 위로 가게 돼요. 왜요? 왜요? 지구가 공전하니까. 자, 지구가 예를 들어서 춘분일 때 이게 춘분이겠구나. 이렇게 해가 이렇게 적도를 비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전을 해.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점점 각도가 높아지게 되고 하지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비추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나란하게. 그럼 다시 있으면 가을이 되고 여기 있으면은 여기 남방 쪽을 비추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가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지가 되면 적도에 대해서 23.5도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 나란하게 또 떴다가 집니다. 이렇게 떴다가 질 때가 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점점 내려가지고 추분이 되면 다시 적도. 계속해서 매일 조금씩 올라가다가 하지. 다음에는 내려가서 추분. 다시 내려가서 동지. 이렇게 떴다가 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가 동지. 하지에는 해가 이렇게 비추고 동지 때는 해가 이렇게 비춘다. 그랬을 때 이 각도가 얼마가 되지? 거기가 태양은 96.5도. 여기가 파이 직각. 그럼 이 각은 둘이 더해서 90도. 따라서 여기는 90 마이너스 파이. 근데 거기에다가 이 각이 얼마? 23.5. 또 여각이 23.5. 따라서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하지일 때는 이 각이 되고 춘추분일 때는 이 각이 되고 동지일 때는 이 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하지는 여기다가 플러스 23.5도만큼 더해주면 되고 동지일 때는 그 각도만큼 빼주면 된다. 23.5도만큼.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절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춘추일 때는 90 마이너스 파이라고요. 네. 어떻게 90 마이너스 파이가 돼요? 여기가 파이.
이게 직각. 자전축과 적도는 직각. 네. 그럼 요것과 요것이 합쳐서 90. 이 각은 90 마이너스 파이. 180도니까. 무슨 나 그러겠네. 네. 됐어요. 됐어. 자, 여기에서 계절 변화 원인을 이야기할 때 첫째, 태양 남중 고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태양 남중 고도 내는 공식 H는 90도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델타가 됩니다. 90도 마이너스는 방금, 90도 마이너스 파이는 방금 적도와 지평선이 만나 이룬 각이 90도 마이너스 파이였습니다. 여기 빨간색. 거기에다가 델타, 태양의 적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적이라고 하는데, 하지일 때는 여기다 얼마를 대입해? 23.5. 네, 플러스 23.5도를 대입하고, 춘추분일 때는 0도를 대입하고, 동지일 때는 마이너스 23.5도를 대입한다. 따라서 하진날과 동진날의 이 차이는 몇 도 차이? 47도. 그렇습니다. 47도 차가 생깁니다. 여름에는 한낮에 태양이 남쪽 하늘을 지날 때 고도가 가장 높아요. 가장 수직에 가깝게 내리쬐 있는데 여름철에는 거의 수직. 겨울철에는 한낮이 되어도 비스듬하게 비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입사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왜? 살짝 이해가 안 가. 관측자가 여기 서 있는데 햇빛이 막대기 세우면 여기서 이렇게 비추고 동지대는 여기서 이렇게 비춘다. 쌤 근데 저것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 시간 차이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낮의 길이 변화. 써져 있구나. 두 번째가 낮의 낮에 길이 변화. 낮에는 가열의 시간, 밤은 냉각의 시간. 그런데 춘추분일 때는 지평선이 여기 정확하게 2등분하고 있으므로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같다.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다. 근데 하지가 되면 지평선이 여기가 되므로 2등분은 여기고, 따라서 하지가 되면은 낮이 더 길고 밤이 짧다. 그런데 겨울이 되는 낮이 짧고 밤이 길다. 이렇게. 태양 저 지구본에서 응. 예를 들면 지금 사람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지금 파이가 그 지방이 위도이니까, 자, 이 각도가 30도 정도라고 한다면 위도 30도 지역에 서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춘추분일 때는 적도 위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 하지가 되면 이렇게 23.5도만큼 올라와서 비추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동지는 마이너스 23.5도를 수직으로 비추고, 이렇게. 집에서 생각을 해보고 네, 다시 물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녹화 안 하시나요? 녹화 중이에요 지금. 녹화 중이에요? 네, 카메라 안 보이게. 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세워놓고는 이 그림은.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고 해서 제가 안 보여요. 녹화가 필수적인 수업이에요. 응? 녹화가 필수적이에요. 아, 그래? 네. 지금 이 그림하고 같은 내용이야 지금.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한 거야 지금. 이게. 그림이 될까? 조금 더 입체적이다. 저기가 잘 이게 더 훨씬 쉽지. 네. 그림 그리기도. 네. 이거 너무 복잡해.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해가 여름에는 더 수직에 가깝게 내리죠 이거. 겨울에는 더 비스듬하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해요. 일단은. 그리고 그 각도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가 돼요. 47도 차가 생긴다라는 게 중요하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그림을 참조하자. 태양 남중고도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가 북극 있네요. 지구 자전축인데 이걸 쭉 연장하면 북극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쭉 연장하면 또 북극성이 있다. 지구 어디에서나 별빛은 평행광선이므로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둘 다. 요선은 지구 자전축이다. 지금 관측자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머리 위 천정 방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북극성의 고도는 이 각이 북극성의 고도가 됩니다. 그런데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 이도와 같다고 그랬죠. 쭉 연장했어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그려지겠네요. 여기가 직각이므로 여기도 직각이죠. 네. 그 다음 여기가 파이입니다. 그 지방 이도. 어떤 지역에서 지구 중심에 연결한 선과 적도와 만나 이룬 각이 위도예요. 네. 지구가 완전한 구라고 했을 때 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므로 이 각은 어떻게 돼? 파이 파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파이. 90 마이너스 파이. 다시 이 각은 파이. 파이. 둘이 맞꼭지각 파이. 됐나요? 북극성이 왜 저기 있어요? 지구 자전축의 연장선상의 북극성. 네. 옆에 북극성. 옆에 북극성. 별빛은 평행광성. 너무나 멀어서 아, 맞다. 네. 그래서 같은 별이다. 나란하니까. 평행선. 이렇게. 그래서 파이.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이도와 같다. 여기서 증명했습니다. 네. 네, 지금.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H를 구하고 싶습니다. 태양의 고도. 이 각을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두껍게 표현해볼까요? 이 각을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 H 그랬을 때 먼저 천구의 적도와 지평선이 만나 이룬 각은 자 여기가 파이이므로 적도와 지평선이 만나 이룬 각 이 각이 얼마라고? 90 마이너스 파이. 요 각이 90 마이너스 파이 이해된가? 거기에다 델타만큼을 더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태양의 고도는 H는 90도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델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파이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 델타만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델타는 어떻게 구해요? 태양의 적이로서 적도가 이루는 각이에요. 여기에서 춘추분일 때는 적도와 나란하게 적도 위에 태양 그래서 나란하게 네. 춘추분일 때 하지일 때는 적도로부터 몇 도? 23.5도만큼
그 다음에 겨울에는 동지에는 마이너스 23.5도만큼. 그래서 이 각도가 돼. 이 각도. 나란하게. 이렇게. 그럼 이 각도만큼 빼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네. 이렇게. 자, 그래서 태양 남중고도 변화 얘는 공식을 여기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드디어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 그 중에서도 지구 외적 천문학적 요인,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지구 자전축 경사 각의 변화가 있네요. 기후 변화의 천문학적 요인. 이것은 지구 외적 요인이며 당연히 이것은 자연적 요인이 되겠죠. 인위적이지 않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책마다 다 순서가 다른데 자, 설명하기가 좋더라. 첫 번째, 지구 자전축 경사 각의 변화. 자전축 경사 각의 변화. 자, 참고로 경사 각도는 21.5도에서부터 24.5도까지. 지금 현재 얼마라고? 23.5도니까 자, 1도나 2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죠? 그죠? 따라서 자전축의 경사각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살짝 변한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변화 주기는 얼마냐면은 약 4만 1000년 주기입니다. 약 4만 1000년 주기이다. 자, 이것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런 것도 큰 힌트가 돼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우는 것을, 수능 대비를 한다면 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계절 변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곧바로 결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if 자전축 경사 각이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더 커진다면 북반구 여름에는 첫째, 자 보세요. 이 그림에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전축이 더 심하게 기울어진다고 해서 그 변화를 이 그림에서는 빠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더 기울어진다 했을 때 어떤 변화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더 좋다는 이야기야. 자, 지금 90도 마이너스 파이가 적도와 지평선이 만나 이루는 각에서 여름에는 23.5도만큼 올라가고 23.5도만큼 겨울에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전축의 경사각이 더 커지면 만약 24.5도가 됐다면 23.5도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24.5도만큼 조금 더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더 높아져요. 수직에 가깝게 더 높아지고 겨울에는 더 낮아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주권이 이렇게 그려지죠. 네. 그럼 낮의 길이가 더 길어져요. 길어지고 밤의 길이는 더 짧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름에 여름에는 태양 남중 고도가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더 길어진다,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름철엔 기온이 높아져요. 증가합니다. 더 높아집니다. 그럼 반대로 겨울에는 남중고도가 낮아져요. 태양 남중 고도가 낮아지고 낮의 길이가 더 낮아져서 짧아져서 기온이 감사합니다.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여름엔 덥다, 겨울엔 춥다. 근데 여름엔 더 더워지고 겨울엔 더 추워지므로 연교차는 더욱더 커진다. 커진다 이거예요. 연교차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된가요? 예. 자, 그러면 책에다가 표시한다면, 자, 북반구 여름철 태양 남중 고도가 높아지고 낮의 길이가 더 증가하고 겨울철엔 더 낮아지고 더 짧아지고, 그래서 여름철 기온이 증가하고 겨울철에는 감소하여 연교차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만 북반구 남반구가 동일해요. 자, 그래서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커진다면 남반구도 역시 똑같이 태양 남중고도가 더 높아지고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낮아지고 따라서 증가, 감소, 연교차 증가 이렇게. 이것만큼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동일하게 변한다. 왜 그러냐면 아까 태양이 북반구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남반구가 추운 겨울인데 고도가 더 높아진 만큼 남반구 입장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도로부터 더 멀어지니까. 네. 그 다음에 북반구가 추운 겨울이 될 때는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그러면 더 내려가니까 남반구 더 더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아 결과가. 시기적으로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시기적으로는 다를 뿐 그 연교차 증가 감소는 똑같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북반구 남반구가 동일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까요? 커진다면 남반구도 동일하다. 따라오. 그래서 남반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공전 궤도 20률의 변화. 네, 20률의 변화. 자, 이것은 약 10만 년 주기입니다. 자, 그리고 20률이란 타원의 정도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여기서 긴 반지름을 A라 하고 짧은 반지름을 B라 하자. 그랬을 때 20률 E는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공식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공식이 문제가 아니야. 네. 다만 20률이 클수록 타원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원의 정의는 어떻게 되지? 뭐 있었는데요? 그 두 점 모시기 밀려가지고. 자, 원은 중심이라고 하고요. 네. 타원에서는 초점이라고 합니다. 네. 타원의 정의를 보게 되면 두 초점 간의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해요. 따라서 자, 이 두 초점에다가 각각 앞점을 받고 거기다가 실을 묶어요. 근데 실을 팽팽하게 묶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느슨하게 여유있게. 그래가지고 실을 쭉 끌어서 안쪽에다가 펜을 대고 삥 돌리게 되면 이러한 타원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이 실의 길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이해된가요? 쭉 안을 돌리면은 타원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 중 하나가 태양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라고 해보자 이거야. C. 그럼 여기가 이건 짧은 반지름이 직각 삼각형에서 높이가 되고, 네. 그럼 여기 짧은 거리가 초점 간의 거리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C. 밑변. 그 다음에 여기 빗변은 A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이 거리에다가 이 거리를 더한 값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아요. 대칭이니까. 그러면은 이 거리에다가 이 거리를 더한 값, 장축의 길이가 곧 EA가 되죠. 네. 여기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EA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은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곧 EA야. 네. 그러면 여기가 이. EA. 그럼 한 변의 길이가 A가 된다는 이야기. 빗변이 A가 돼요. 여기가 A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결국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분의 C라고도 쓸 수 있겠다.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라면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직각삼각형. 네. 경.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0률에 대한 이야기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근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자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 이때 위치를 원일점이라 하고, 지구가 여기 있을 때가 근일점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지구는 원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 계절이 겨울. 여름. 여름이구나. 여름이고, 근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가 겨울. 겨울이란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방금 실수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계절 변화 원인을 태양과의 거리 변화가 아님을 주의해라. 멀어지기 때문에 춥고 가깝기 때문에 덥다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실상 이 거리 변화 때문에 계절 변화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려 더 멀리 있을 때 더운 여름이고 가까울 때 추운 겨울이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의해서 계절 변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계절 변화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기서 자전축의 경사 방향을 보고 계절을 판단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직각 그럼 이게 적도가 되는데 북반구 쪽에 햇빛이 수직이므로 북반구가 더운 여름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남반구 쪽 햇빛이 수직이므로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는 겨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절 변화를 이렇게 유추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if 20율이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북반구 여름철에는 자 이때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만약에 20율이 커진다면 태양을 초점을 위치를 더 중심으로 이사를 시켜 멀리 옮겨라 이거야. 태양의 위치가 중심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태양이 더 멀어진다. 그렇게 되면 더 납작해진다. 이 A값은 변하지 않아요. A값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B값이 더 작아져 버려요. 더 납작해집니다. 그러면 여름에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여름에는 태양과의 거리가 증가해 버립니다.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되죠? 기온이 거리가 줄어든다. 거리가 멀어지니까 더 추워지겠죠. 예. 추워진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 온도가 낮아져서 좀 더 선선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거야. 겨울에는 태양과의 거리가 감소. 기온이 그래서 높아집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요. 이 온도차가 연교차. 근데 여름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겨울에는 따뜻해져. 뒤집어질 수는 없어요. 간격이 그래서 좁아진다. 연교차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때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 남반구 여름철, 겨울철. 자,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야. 이때가 겨울입니다. 남반구는 더 멀어졌어요. 거리가 증가했으므로 더 기온이 낮아져 추워져요. 여름에 태양과의 거리가 더욱더 감소해요. 더운데 더 가까워졌어. 기온이 더 증가해요. 연교차 어떻게 돼? 연교차가 증가.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는 반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반대. 이렇게. 세 번째. 지구 자전축의 회전 또는 이것을 지구 자전축 방향의 변화
회전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 회전이다. 그리고 또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것은 주기가 약 26,000년 주기. 약 26,000년 주기이다. 자, 이것은 마치 이렇게 되네요. 팽이가 돌고 있습니다. 팽이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탑블레이드인가? 어렸을 때 가지고 노는 거. 쫙 도는 툭 떨어지면서 막 도는 거. 메탈 블레이드. 메탈 블레이드. 그럼 비싼 거지. 비싼 거냐고요? 어. 비싸겠죠. 쇠가 들어있으면 더 비싸진 거 아닌가? 글쎄요, 가지고 놀아본 적 없었어요. 그래요? 갖고 놀 그런가? 저희 세대 건 맞는데 어. 제가 갖고 놀지 않았어요. 그래? 네. 저도 돌려본 적이 없는데. 뭘 돌린다고요? 팽이. 그 막 팽이 막 요렇게 막 조립해가지고 쇠 스포츠 들어가고. 태엽 같은 게 들어있으면 탁 빼면은 탕 하고 튀어나와서 도는. 뭐 경기장도 있잖아. 세게 부딪히면은. 민속놀이는 해봤어요. 진짜. 차라리 민속놀이로 갈게요. 자. 씁쓸하네. 그 뒤에 망치, 나무 망치. 그거 오케이. 자, 손잡이를 빼면 딱 팽이가 이렇게 생겼지. 네. 어. 흠나 있고. 자, 이런 식인데 밑에가 지금 딱 대구조 바뀌어 있고 이렇게 돌 거예요. 네. 아주 빠르게 지금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점점 속도가 느려지다 보면 기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쓰러지지 않고 이게 빙빙 돈다는 이야기예요. 빙빙. 이렇게. 쓰러질 듯 하면서도 이렇게 돌죠. 네.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회전 관성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구의 중력이 얘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근데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회전 관성으로 버틴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근데 태양의 인력이 이놈을 세우려고 그래. 근데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회전 관성 때문이라는 이야기야. 똑같아요. 이게 빠르게 도는 것은 자전의 이야기가 되겠고, 이 축이 회전하는 것은 축이 회전하는 것이 바로 세차 운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을 살짝 오른쪽에 치우치게 그렸다. 그랬을 때 지구가 이렇게 지금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 근일점. 그런데 지금 현재 북반구 여기가 있을 때 여름이고 이쪽에 있을 때가 북반구 겨울이다.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26,000년 주기,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26,000년. 그럼 절반의 주기면은 13,000년 후가 되면 반대, 정반대편. 그래서 13,000년 후라고 한다면 그림이 이렇게 될 것이다. 태양을 살짝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그렸다. 그랬을 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에 있을 때, 각각 근일점에 있을 때, 그래서 자전축의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가 북반구 겨울이 되고 이때가 여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계절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북반구 여름철에는 현재가 원일점에 있었는데 근일점으로 바뀌므로 기온이 밑에다 쓸게요. 북반구 여름은 지금 현재는 원일점이지만 13,000년 후가 되면 근일점. 근일점으로 바뀌니까 기온이 높아. 더 가까운 여름이니까 더 더워질 것이다. 겨울에는 근일점에 있었는데 원일점으로 바뀌니까 기온이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근데 남반구는 반대. 남반구는 여름, 겨울. 근데 남반구는 지금 현재 이때가 겨울, 이때가 여름. 남반구 여름은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바뀌었다. 그럼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지고 겨울에는 원일점에서 근일점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기온이 높아지고 연교차 어떻게 돼?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반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랬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계절 변화를 해두게 되면 이게 좀 더 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좋아요. 그런데 자, 세차 운동, 자전축의 회전 방향 무슨 방향? 시계가 시계 방향이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가 태양이 있어.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자, 주먹이 지구이고 이 펜이 자전축이야. 그럼 태양이 여기 있으면 계절은 뭐지? 여름. 여름이죠. 느낌 왔죠, 이제? 그죠? 겨울에는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이게 여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5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6,500년인가? 13,000년의 절반이야, 또. 뚝이 세워지나요? 그러면은, 세워지나요? 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모습에서 13,000년 후가 됐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 그때, 이때까지 변화 과정이 세워져서 넘어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야. 23.5도 기울어진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생각? 네. 따라서 이 모습에서 6,500년 후가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네. 자,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어. 계절이 뭘까? 가을. 봄 아니면 가을 아니에요? 그 봄, 가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가을. 당장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구를 공전시켜 봐야 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 공전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때가 뭐야, 계절이? 이때 여름. 여름. 다음에는 가을. 가을. 겨울. 겨울. 그럼 여기는 가을. 아싸. 이해된가? 공전시켜 보면은 봄과 가을을 구분할 수 있는데
당장 여기만 놓고 판단하지 말라. 괜히 이런 거 찍지 말란 이야기예요.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하지 않고 귀찮다고 그냥 대충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6,500년 전 아까 이 모습에서 자 다시 한번 이때 계절은 뭐라고? 여름. 여기에서 6,500년 전이 되면 과거로 거슬러 가야 되니까 거꾸로 돌아야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거야. 그럼 이때 계절은 봄이 될 것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시계 반시계는 13,000년 전과 13,000년 후는 똑같잖아. 네. 여기서 시계든 반시계든 상관이 없어. 그냥 6,500년 전 후는 정반대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계 방향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네. 자 여기까지가 천문학적 요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다면 태양 활동의 변화가 있네요. 흑점수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태양 흑점수가 가장 많았을 때를 극대기라 하고 그때 태양 활동이 활발함으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더 많다는 뜻이다. 그러면 지구의 기온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태양 흑점수가 가장 적을 때를 극소기라 하고 그럼 태양 활동이 적어지므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량도 적어져서 지구의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실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645년부터 1715년 정도까지 약 50여 년간 흑점수가 굉장히 적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 시기가 기온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바로 흑점수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식의 것도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그림을 넣었어요. 틀린 그림. 자, 여기에서 노트에서는 20률이 커졌을 때의 변화를 그냥 지구는 그대로 놓고 근일점, 원일점, 지구의 모습은 그대로 두고 태양만 옮겨서 태양과의 거리 변화를 쉽게 나타냈네요. 그런데 교재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타내요. 이때는 태양을 고정시켜 놓고 지구를 달리 했네요. 그랬을 때 원궤도로 돌 때는 20률이 0. 그 다음에 타원궤도가 된 것은 20률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태양을 중심으로 오니까 그림이 이렇게 변해요. 되게 헷갈려요, 이러면은. 그래서 이 그림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태양의 위치를 좀 더 바깥쪽으로 옮기면 된다 이거예요. 태양의 위치가 점점 중심에 가까워지게 되면 1. 그러면서 이 B 값이 더 커져서 A와 같아진다는 이야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적 요인. 자,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어보면 되죠. 대표적인 것이 수륙 분포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수륙 분포의 변화. 그런데 그림에서와 같이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들면, 즉 초대륙 판게아를 형성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육지가 각각 낱개로 존재할 때와 하나로 합쳐졌을 때의 변화를 쭉 써놨네요. 그랬을 때 뭐 이런 거 첫 번째 습곡산맥이 형성되고 그 다음 판게아 대륙 내에서는 건조한 대륙성 기후가 발달하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안선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렇게 두 손바닥이 있는데 손바닥 테두리가 곧 해안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해안선을 따라 얕은 해저지역 대륙붕이 존재하고 대륙붕은 많은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돼요. 근데 둘이 붙어버리면
해안선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대륙붕의 면적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양 생물들의 서식처의 면적이 줄어든다. 감소. 그러면서 많은 생물종이 종수가 감소한다는 멸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기후 분포가 단순해지고 해류의 모습도 좀 더 단순해질 거예요. 해류의 모습도 그러면서 많은 생물종 수가 감소하게 되고 또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버리면 각 대륙마다 존재했던 먹이 사슬이 있을 텐데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대규모 통합 타이틀전을 벌여한다는 얘기예요. 통합 타이틀전. 통합 타이틀. 타이틀. 챔피언을 가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예. 각 대륙별 챔피언이 따로 있었는데 통합 타이틀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영토를 장악해 나갈 거다 이거야. 말하자면 그때 살아남지 못한 생물들은 도태되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의 대륙이 흩어져서 나뉘어지게 되면 판기하가 분리되면서 어떻게 될까? 반대 일이가. 자, 반대가 되겠죠? 해안선의 길이가 길어질 것이고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대륙붕의 면적이 넓어질 것이고 해양 생물들의 서식처의 면적이 넓어지므로 활발하게 또 많아질 수 있겠고 해류의 모습이나 기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가 촉진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우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규모 화산 활동에 의한 대기 투과율의 변화. 역시 화산재는 성층권에서 반사율의 증가로 지구의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게 할 것이고 화산가스 중에 이산화탄소는 온실 기체가 되어서 지구 온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표면의 상태 변화 있는데 만약에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변하게 되면 녹아버리면 반사율이 어떻게 돼? 감소해서 기온을 더 높일 수 있는 상승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사막의 면적 사막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어떻게 될까? 커져요. 반사율이 증가함으로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될까? 낮아지게 할 거다 이거예요. 사막화가 되면은 더 더워지지 않나요? 라고 학생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낮 기온만 생각하니까 그러죠. 밤 기온을 생각하면은 결코 따뜻해진다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대기 조성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기후 변화의 인위적 요인. 그랬을 때, 자, 온실 기체의 농도 증가, 에어로졸 농도 증가.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퍼져 있는 아주 작은 액체나 고체 입자를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산업화로 인해서 대기 중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만으로 벌써 햇빛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구름이나 안개의 생성을 도와줘요. 습기를 흡수해서 보다 쉽게 안개나 구름을 만들 수 있고 구름이나 안개는 햇빛을 차단하는 반사율의 증가로 지구의 기온이 더 낮아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응결핵의 역할을 하여 구름 등이 쉽게 발생한다. 그리고 도시화, 사막화, 특히 이제 인위적 요인이니까 과잉 방목 등으로 인한 산림 파괴, 그리고 사막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토양 대신에 여기가 사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특히 사막의 경우는 이렇게 반사율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이미 우리는 이 부분은 배웠습니다. 흑체 복사 법칙 배웠던가요? 언제요? 안 배웠을까? 자, 여기서 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가로축이 파장이고요. 세로축이 에너지인데 여기서 6000K 곡선 하나만 생각해 보자. 그럼 요 선이 되겠네요. 이 선의 의미는 뭐가 되지?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식. 세기의 변화. 분포. 분포. 즉, 이 파장에서는 이만큼, 이 파장은 이만큼, 이 파장은 이만큼, 이 파장은 이만큼, 이만큼씩 막대 그래프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파장별 에너지 분포가 될 것이다. 표면 온도가 6000K인 흑체에서 방출되는. 그런데 3000K였을 때 선과 비교한다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온도가 높은 것일수록 뼈 쪽 올라온 부분이 왼쪽 파장 짧은 쪽에 치우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위로 높게 그래서 아랫부분의 면적이 훨씬 넓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선이 여러 개다. 선이 여러 개다. 그러면 이때는 이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파장별 에너지 분포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법칙이 포함되어 있다. 흑체의 단위 면적에서 근데 흑체가 뭐예요? 흑체, 실존하지 않는 가상적인 물체로서 모든 파장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고 또 모든 파장으로 에너지를 완벽하게 방출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물체를 흑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물체가 흑체에 가깝다. 지구도 흑체에 가깝다. 주변에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가열되고 가열된 만큼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물체가 흑체에 가까우므로 자, 물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에 관련된 법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흑체의 그냥 별이라고 생각해도 태양. 예. 그래서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를 E라 했을 때 이 값은 시그마 T의 4승이다. 시그마요? 네, 시그마는 슈테판 볼츠만의 상수, 비례상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다. 숫자를 복잡하니까 문자로 대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값의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t 뿐이다 이거예요. 얘는 상수, 변수가 아니다. 이 값이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달라지게 하지 않는다.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t 뿐이며 t하고 무슨 관계 있어? 4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온도가 2배가 되면 에너지는 몇 배? 16배. 16배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온도가 10배면 방출한 에너지는 10의 4승, 10,000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빈의 변이 법칙. 람다 맥시멈은 T분의 A이다. 여기서 A 또한 빈의 상수, 변수가 아니다. 그럼 람다 맥시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T 뿐이며 온도 뿐이며 반비례한다. 여기 람다 맥시멈은 람다는 파장, 맥시멈은 최대. 그래서 최대 강도를 나타내는 파장.
쉽게 제일 센 파장. 그것을 람다 맥시멈이라 했을 때 T분의 A로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쪽에 치우치는데 이 그림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3000이었을 때 람다 맥시멈 그대로 읽으면 여기가 3000이었을 때 람다 맥시멈 여기는 6000이었을 때 제일 센 부분 그대로 내려가서 읽으면 여기가 6000이었을 때의 람다 맥시멈이 될 텐데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쪽에 치우친다. 이 말은 빈의 법칙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3000이었을 때의 면적 곡선 아랫부분의 면적 아 이건 안 되네. 다 젖어버리네. 쓸데없는 짓을 했네. 처음부터 섬세하게. 네. 이거 안 돼, 이것은. 두께가 이게 최대야. 자, 아무튼 3000K 곡선 아랫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여기 아랫부분 차지하는 면적. 이 되는가요? 예. 칠해버릴까? 이 면적은 6000K 곡선 아랫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예. 자, 그랬을 때 T가 몇 배? 2배. 자, 곡선 아랫부분의 면적 S는 이것과 같아요. 16. 네, 그렇습니다. 16배. 그래서 위로 높게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면적이 넓게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람다 맥시멈 태양 표면 온도 얼마? 7000K. 약 6000K. 여기는 빈의 상수 A. 근데 A는 빈의 상수. 근데 A 값은 대략 2.89 곱하기 10의 3승 마이크로미터 K입니다. 뭐? 2.89 곱하기 10의 3승 마이크로미터 K입니다. 근데 외울 거 필요 없어요. 외우지 않는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2.89 곱하기 10의 3승은 2890이란 뜻이야. 네. 약 3000이야. 그럼 여기다 3000 마이크로미터 K를 쓰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돼? 약 2분의 1. 0.5 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이것은 파장이 짧다 해서 단파 복사, 주로 가시광선 복사입니다. 그럼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 람다 맥시멈 지구는 지표면 온도가 평균 15도씨입니다. 근데 여기다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플러스 273으로 해줘야 돼. 그럼 여기 단위가 288K.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A. 그럼 이 값이 약 얼마가 될까? 약 10 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이야기. 이것은 뭐라 그래? 파장이 길다. 장파. 적외선? 네, 적외선 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태양은 온도가 높아서 파장이 짧은 쪽에 치우친다. 그래서 단파 복사. 지구는 온도가 낮아서 파장이 긴 쪽, 적외선 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곡선이 하나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보라색은 표면 온도가 6000K였을 때 파장별 에너지 분포 곡선이다. 여기 위에서 그렸던 요 그래프란 이야기예요. 요거
그런데 지구 대기권 밖에 나가서 재봤더니 울퉁불퉁하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선. 땅에서 쟀더니, 지표면에서 쟀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지표면에서 쟀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빨강색의 선과, 자, 여기서 6000K 이론적인 곡선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이 빨강색 선과 이렇게 있는데 이 파란색 선과의 차이점 뭐가 될까? 에너지가 줄었죠? 네. 뭐 때문일까? 자, 이것은 대기. 지표면에서, 파란색 선은 지표면에서 쟀을 때, 대기권 밖에서 쟀을 때, 땅에서 쟀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 지구가 흡수를 했나?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흡수하거나 또 있어. 뭐다 하지? 반사? 반사. 대기의 영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흡수 부분이 표시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색칠해졌네요. 이 부분이 색칠해졌네요. 보자. 뭘로 할까? 색깔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로 할까? 여기? 네. 또 여기? 이렇게. 있단 이야기야, 이렇게. 네. 이 부분은 대기에 의한 흡수야. 그런데 여기가 가시광선 0.5 마이크로미터를 전후로 해서 0.4에서부터 0.7 마이크로미터 영역. 여기가 가시광선이야. 근데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쪽? 자외선. 자외선을 흡수하는 기체? O3, 오존에 의해서 흡수. 이쪽은 적외선. 근데 적외선을 좋아하는 것들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색칠하지 않는 여기 윗부분은 뭐가 돼? 반사? 반사. 아하. 이렇게. 하지만 지면에 도달한 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 파란색 선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별로 없는데 이 부분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태양 복사는 표면 온도가 높아서 파장이 짧은 쪽에 치우쳐져 있고 주로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은 대부분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정리하면 태양 복사는 단파 복사이며 대기를 대부분 통과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지구 대기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통과한다라는 뜻이 된다. 그에 반해서 지구 복사는 장파 적외선 복사야. 288K. 제일 센 부분 내려서 읽으면 얼마? 10 마이크로미터 영역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다 뭐라고? 적외선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쟀을 때, 지표면에서 쟀을 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왔더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나가는 게 중요한가? 흡수된 게 중요한가? 지구인 입장에서는 나가버린 것은 의미가 없어. 대기에 붙잡힌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붙잡힌 부분에 색칠했더니 이렇게 그려져요. 흡수. 근데 여기 적외선이니까 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흡수된다.
태양 복사도 역시 적외선은 수증기 이산화탄소에 의한 흡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외선 부분은 마찬가지. 그랬을 때 색칠해지지 않는 부분은 통과해서 나가는 값이고, 색칠해진 부분은 지구 대기에 의해서 붙잡혀 흡수된 것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사실 색칠해지지 않는 부분의 면적은 극히 적고, 이 부분의 면적은 매우 적고, 이 부분의 면적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 지구 복사는 방출인데 장파 복사이다. 주로 적외선 복사이기 때문에 지구 복사는 대부분 대기에 흡수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 8에서부터 13마이크로미터 영역, 여기에서 많은 부분이 또 여기에만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통과해 나갈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대기의 창이라고 합니다. 창, 영어로 윈도우. 우리가 실내에서 바깥을 내다볼 수 있고 또 밖에서 실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창이다 이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창문을 통해서 외계를 볼 수 있고 외계에서 지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파장 영역을 이용하면 투명하다. 그러나 그 양은 매우 적다 이거야. 이렇게. 이해인가요? 예. 그러면서 이 복사평형 우리는 이미 공부했죠. 이건 했을 거야. 중학교 때 자주 하죠. 그죠? 어? 여기서? 중학교 때 이것은 대기의 대순환 부분 했었죠. 네. 대기 대순환. 그랬을 때 복사평형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거야. 이 그림에서 투과된 에너지가 없다면 그러면 이 물체는 불투명이 되겠네요. 태양으로부터 100%가 날아옵니다. 반사가 만약 30%이면 흡수가 얼마? 70% 흡수. 그럼 에너지 방출 몇 퍼센트? 70%. 그럼 이걸 뭐라 그래? 흡수 이퀄 방출. 이것을 복사평형이라 한다. 근데 이 그림에서 반사와 방출은 다르다. 반사는 몇 퍼센트 지금? 30%. 방출은 70. 다르다 이거예요. 자, 이 전구로부터 이 컵이 에너지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러다 일정해질 거예요. 무슨 상태? 복사평형. 평형. 흡수 이퀄 방출이 되었다. 근데 그 전에 흡수와 방출을 비교하면 뭐가 더 많다? 흡수? 흡수가 더 많아서 온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여기서 흡수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전구로부터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 시간에 따라서 증가. 감소? 일정한. 변하지 않는다. 아, 계속 일정한 양이 들어올 것이다. 방출하는 에너지는 줄어든다. 많아지지 않아요? 아, 많아지겠구나. 자, 그랬을 때 여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일정하다. 방출하는 에너지는 증가하다가
같아지면서 일정해진다. 이렇게. 흡수하는 에너지는 일정, 방출하는 에너지는 증가. 그런데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같아지면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 복사평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이고 이걸 지구라고 한다면 우리 지구는 진직의 복사평형 상태.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허나 각 위도별로 보면은 과잉의 부분과 부족의 부분이 따로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대순환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열 수동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적도 지방은 지금도 더운데 더 더워지고 극지방은 지금도 춥지만 더 추워져야 한다는 이야기. 그 부분에서 이 내용을 했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그리고 복사평형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